여러분 안녕하세요. 슬픈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진행할 저는 프리아라 손쌤입니다. 오늘은요, 폭력 에피소드인 슬픈 캠페인을 살펴보면서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 영향,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특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기록하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표현하기 방법은 난 오징어가 아니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방송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니만큼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9가지 퀴즈를 풀어보면서 교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네모 워크시트를 준비해주세요. 만약 네모네모 워크시트가 없다면 연습장이나 A4 용지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서 내가 푼 퀴즈를 올려주면요,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간 10초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요, 법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법은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약속과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요, 만약 친구랑 5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친구가 속상했겠죠. 그때 국가가 나서나요? 아니죠. 하지만 법이라는 약속을 어겼을 때는 국가가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제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법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법이 무려 5,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법 한 개당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법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법이 무지하게 많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럼 학교는 법과 관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학교야말로 법 위에 세워져서 법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학교와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요,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부터 여러분 먹고 있는 급식에 관한 법, 도서관에 관한 법, 보건실에 관한 법, 체육에 관한 법, 정말 많은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학교 폭력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 학기 이렇게 교육을 듣는 것도요, 법으로 정해뒀다고 했잖아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요,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살펴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요,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줄여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막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은요, 피해 학생도 보호하고요, 가해 학생도 잘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우리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신고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은요, 5,000개의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다른 법들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돼가지고요,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별도의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의 내용을 배워볼게요.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적어주세요 하면 정답을 적고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면 3초 안에 정답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답을 드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남사스럽다 하면 안 들어도 되는데요. 들어주시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습해 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네! 이렇게 정답을 다 들어주면요.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바로바로 정답을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점수를 쓰는 칸이 있죠. 한 개 문제당 1점이고요. 9개를 다 맞추면 9점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빙고도 할 건데요. 3줄을 완성했다면 1점이 추가됩니다. 오늘 살펴볼 에피소드는요. 슬픈 캠페인이라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막 싫어하고 티나지 않게 막 조롱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정말 화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그 상황을요, 자꾸 참고 넘기다 보면요, 더 심한 폭력 상황이 생길 수 있대요. 그리고요, 선생님이요, 살다 보니까요, 피하고 혼자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에피소드는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뾰족이, 뭉글이, 든든이에요. 함께 1편을 보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뜨거운 어느 날, 몽글이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을 아껴 씁시다. 환경 보호합시다.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합시다. 아, 이뼈죠. 또 무슨 욕을 하려고 사진을 찍었을까? 몽글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급 단톡방이 생긴 후로 뾰족이가 몽글이를 저격한 글을 올려 몽글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글이의 얼굴을 직접 올리거나 몽글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시작이다. 진짜 꼴불견임. 이 정도면 뇌 없는 거 아니냐? 휴일에도 그러고 있나? 진짜 할 일 없는 듯. 외산대, 가식덩어리, 진짜 싫음? 그래, 신경 쓰지 말자.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이런 거 먹으면서 환경보호라니. 완전 위선자들. 왜?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뾰조가,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든든이한테까지. 내가 뭘? 단톡방에 그렇게 욕하는 거 재밌어?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생각 안 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랑 든든이 욕이잖아. 제발 그만 좀 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 네 얘기 아닌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시비야? 미가 아니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몽글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패륜적인 욕을 들으며 극도의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해?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냐고? 연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첫 번째 퀴즈입니다. 뾰족이가 몽글이를 밀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행동은 학교 폭력이 된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5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를 보면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상해, 폭행, 감금 같은 것들은요. 모두 형법상 범죄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은요. 이 법적으로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 학생을 괴롭혀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옛날에는요. 이 학교를 없애면 학교폭력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괴롭힘 문제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게 절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대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까지 쭉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10명 중에 4명 이상이요. 옛날에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피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폭력을 하면서 푼다거나 혹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네? 라는 잘못된 인식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없애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요.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 폭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서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퀴즈 풀어볼게요. 뾰족이가 몽글이를 밀쳐서 몽글이가 뇌진탕에 걸렸다면 뾰족이가 3개 밀친 것이 아니라도 학교 폭력 중 상해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5입니다. 비록 뾰족이가요 세게 밀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몽글이를 밀쳤고 몽글이가 다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면요 학교폭력의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상해와 폭행입니다. 상해는요 다른 사람의 몸을 실제로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폭행은요 실제로는 상처가 없더라도 어떤 힘을 가하는 일부러 하는 고의적인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발로 찬다거나 귀에 대고 소리를 깍 지르는 거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행위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선생님 먼저 때린 사람이 무조건 강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혹은 먼저 때렸으면 같이 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요. 누가 더 심각한 행위를 했는지, 그게 얼마나 정당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나를 한 대 때린 사람을 내가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때렸다면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감금입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막 장난을 빙자한 감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친구 못 나오게 막 한다거나 교실에서, 탈의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감금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이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박은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요 오늘 집 앞에서 기다릴게 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그걸 말한 사람이 정말 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그러면 막 설레고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싫어하고 마주칠 때마다 막 괴로운 그런 친구야. 내가 너무 무섭겠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칼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그런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막 친구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특수 협박으로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취유인은요 속이거나 강제로 사람을 데려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소중하게 여기는 스마트폰 혹은 소지품 이런 거를 막 뺏어가면서 야 찾고 싶으면 일로 와 혹은 학교 끝나고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취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찾는다면서 거짓으로 유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누군가에 대한 사실이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해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은요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갈에서의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면요 강도죄에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성폭력은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접촉 등을 의미합니다. 가슴 크기를 언급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는 거, 불법 촬영을 하는 거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요, 코튼의 눈물편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세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무시하거나 고의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개별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싫어하는 친구랑 어울리지 않는 거 그거 자유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모멸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다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뾰족이가 몽글이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몽글이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사진 속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해당 사진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몽글이를 저격해서 계속 몽글이를 공격했다면 사이버 따돌림이 될 수 있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O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의 게시물을 올릴 때 이게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금방 삭제하면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해보면요, 꼭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캡처를 해서 피해 학생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올렸다고 하더라도요, 나도 같이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욕을 하면서 노는 것은 괜찮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실제로요, 친한 사이에 서로 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요, 이 단체 채팅방의 대화가 고스란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대화는요, 기록으로 남기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도 서로의 평판에 문제가 되거나 모욕적인 말들은 삼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폭력을 당한 몽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 어떻게 된 거지? 눈을 못 뜨겠어. 선생님,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두 개네. 상처가 없는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일추의 염좌 및 긴장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뇌진탕입니다. 아마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당분간 입원 치료하셔야 합니다. 7일간 입원하도록 해주세요. 엄마, 나 학교 가기 무서워. 왜? 머리가 아파서 그래? 엄마, 머리보다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욕먹고 했던 게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아이고, 몽글아, 우리 일단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학교에 어떻게 가고 친구들은 어떻게 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푹 쉬어. 한숨 좀 자. 알겠어요. 아, 그만!
제발 그만해. 멈추라고. 꿈이었구나. 꿈에서도 계속 그때가 생각나. 몽글이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뾰족이가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고 등교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몽글이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네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더 아플까요? 5초 생각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부끄럽다면 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처가 더 아플까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요. 선생님이요, 이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플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동이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그렇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학교폭력은 목격만 해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5입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였는데요. 학교 폭력은요,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뿐 아니라 이 학교 폭력을 그냥 목격한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막 비명이 난무하고 막 건물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지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 구급대원의 트라우마보다 이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트라우마가요, 무려 3배 이상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끔찍한 상황보다 눈앞에서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을 보아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들이 나도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토할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이상 징후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 주변 친구들이 웃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행동이,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기요를 기억해 주세요. 표기요는요, 표현하기, 기록하기, 도움 요청하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요, 그것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이라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괴롭힘을 멈출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행위가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잘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표현하기의 자세한 방법은요, 난 오징어가 아니야 에피소드를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기록하기입니다. 불편했던 그 순간을 마주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내 감정은 어땠는지, 내가 진짜 바랬던 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글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내 감정과 바람을 들여다보고요. 글로 정리하면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감정인식 능력이랑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여러분 참지 말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꼭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학교 폭력과 같은 괴롭힘 문제는요, 결국 힘의 불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진짜 힘이 더 세거나 친구가 더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요.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요. 학교 내에 있는 리클래스 상담실, 푸른나무 재단, 청소년 상담이 가능한 1388에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고요. 주변에 계신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학교 폭력 신고 번호 모두 알죠?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117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 친구나 선후배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실제로 A와 다툼이 있는 B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A와 말하는 자리에 함께 갔다가 같이 다투게 돼가지고 2대1로 따돌림을 했다고 신고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동네 동생이요. 동급생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려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가 문제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요,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요, 10년이 넘게 교육을 하면서요, 맨날 도움을 꼭 요청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고 알려주는데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선생님이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고 물었더니 일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폭력 문제는요, 1년에 6만 명 이상이 경험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요, 선생님이 괴롭힘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요, 무려 21가지 괴롭힘 유형이 있는데요. 이 21가지 괴롭힘을 겪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폭력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가 바탕이 된 이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내 몸과 마음이 상처받도록 두지 마세요. 힘을 내서요,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 신고했다가요, 일이 커질까봐 걱정돼요. 근데요, 여러분, 80% 이상의 학교 폭력이요, 이 신고 후에는 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있으면요, 이 잘못을 하는 친구는요, 잘못인지 모르고 더 큰 잘못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법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고해서 보복하는 폭력, 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몽글이는 표기어를 잘 활용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퀴즈를 풀어봅시다. 몽글이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몽글아,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넌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줘. 늘 너를 응원하고 있는 든든이가. 슬쩍 기록? 이게 뭐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회복 워크북? 내가 불편했던 순간,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캠페인할 때 뾰족이가 나와 든든히 사진을 찍고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조롱하고 욕하고 밀치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화도 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억울하기도 했어. 나 때문에 피해보는 든든이를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앞으로 뾰족이와 계속 얼굴을 보고 지낼 생각을 하니까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위축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뾰족이가 밀쳐서 넘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네. 내 마음속 바람은 용기 내서 뾰족이한테 이야기를 잘하고 싶었어. 그리고 뾰족이와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어. 이렇게 괴롭힘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뾰족이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바로잡히길 바랐어. 무엇보다 뾰족이에게 나도 존중받길 바랐고 뾰족이의 말이나 행동이 거칠지 않기를 바랐어. 나는 나와 든든이의 몸이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 무서운 일이 없고 다투지 않고 평화로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 나는 뾰족이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존중받고 싶어. 안전해지고 싶어.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나는 뾰족이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와 든든이의 몸이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 앞으로 무서운 일이 없고 평화로우면 좋겠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안전한 상태를 원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생각해보니 뾰족이와 있었던 불편한 일들이 처음이 아니잖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몽글이는 책상에 앉아 슬쩍 기록을 한 장 적어봅니다. 엄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응, 그래. 우리 몽글이 얼른 들어와. 엄마, 엄마도 짐작하셨겠지만 저 뾰족이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아, 그랬구나.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지나치고 싶었어요. 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든든이가 준 슬쩍 기록을 쓰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뾰족이의 행동을 모르는 척 넘기고 나면 뾰족이는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요. 미안하다. 몽글이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엄마는 몰랐구나.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엄마, 우리 반에 뾰족이 있잖아요. 응, 그래. 몽글이 내가 예전에 엄청 좋아하던 친구 맞지? 네, 그땐 그랬는데 그 친구가요, 언젠가부터 저를 엄청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랬었구나. 네, 뾰족이가 저를 싫어하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뾰족이가 제가 뾰족이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오해해서 그 이후로는 저를 입이 가벼운 애라며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 몽글이가 정말 힘들었겠다. 특히 뾰족이랑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긋나서 속상했겠네. 네, 엄마.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게 후회되기도 한데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뾰족이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몽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도 뾰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날은 동아리 친구들이랑 캠페인을 하러 간 날 아니야. 아침부터 몽글이 내가 이것저것 준비했던 게 기억나는데 네, 근데 그날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뾰족이가 왔더라고요. 뾰족이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뾰족이가 제 사진을 막 찍고 그걸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려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계속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냥 참았는데 뾰족이랑 애들이 나중에는 든든히 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참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뾰족이에게 찾아가서 따졌어요. 뾰족이가 모르는 척 잡아떼고 저한테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뾰족이는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뾰족이 팔을 잡았는데 뾰족이가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고 그 다음은 아시는 바와 같아요. 몽글이 엄마는 당장이라도 뾰족이를 찾아가서 몽글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따지고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몽글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몽글아, 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떻게 참았어?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리 와, 우리 몽글이. 그리고 몽글이 엄마는 몽글이를 꼭 끌어안으며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몽글아, 엄마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요. 몽글아, 우리 이 사실을 학교 선생님께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 네, 학교예요? 그래. 엄마가 저번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 배웠는데 학교도 이런 일을 겪은 학생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분명 우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그건 싫어요. 괜히 학교에 이야기했다간 소문만 날 거예요. 몽글이는 뾰족이와 있었던 일이 알려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몽글아,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상황을 바꾸기 힘들어. 뾰족이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몽글이 내가 학교에 정 알리기 싫다면 엄마는 내 말을 따라줄게.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어주고 밀어줄 거야.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나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 그럴 거야.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 네. 몽글이는 방으로 돌아와 엄마가 자신의 말을 믿어준 것, 자신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밀어주겠다고 한 것을 떠올리며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아예 뾰족이가 없는 곳에 살 수 없다면 피하지 말고 맞서보자. 다음 날 아침 방에서 가방을 메고 교복을 챙겨 입은 몽글이가 나옵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요. 저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집에서도 가깝고 든든히 같은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해서 뾰족이와 부딪히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몽글이의 다부진 말에 몽글이 엄마는 몽글이를 따스하게 쳐다봅니다. 그래, 몽글아. 분명 내가 원하는 일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학교를 가기 위해 문을 나서는 몽글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자, 7번째 퀴즈입니다. 학교 폭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기록하기, 도움 요청하기가 중요하다. 특히 감정과 바람을 들여다보고 글로 정리하는 활동은 감정인식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O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까 배웠죠? 불편했던 순간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 순간을 떠올리고요. 내 감정과 바람을 살펴보다 보면요. 스스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힌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감을 잡으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다면 꼭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양식이 들어가 있는 노트가 필요하다면 실정 노트를 검색해보세요. 자, 이제 8번째 퀴즈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상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다면 다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요. 사전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조사 과정 후에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요. 가해 학생에게는 법에서 정한 9가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다른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학교폭력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없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가 없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선생님이요, 어렸을 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친구 없으면 중학교 때 없고, 중학교 때 없으면 고등학교 때도 없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가 엉망이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요, 마치 초등학교 때 친구 없으면 인생이 실패한다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요, 그거 진짜 뻥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요, 선생님 지금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는요, 2,000명이 넘게 있어요. 오히려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다 못 만나고 살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는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함께 사는 그냥 동무일 뿐이에요. 지금은 원하든 아니든 같은 반이 되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친구 관계 때문에요. 누군가한테 뭔가 상처를 주거나 인생을 바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냥요,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연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괴롭힌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요, 이 짧은 시기의 선택이 나중에 내게 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빙고를 해볼게요. 3줄 빙고를 완성하면 빙고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배웠는데요. 뾰족이가 몽글이를 밀어뜨려서 몽글이가 뇌진탕에 걸렸었죠. 이것은 학교폭력 중 상해에 해당하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몽글이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몽글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몽글이를 저격해서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몽글이를 공격한 것은 사이버 따돌림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폭력 문제는 목격한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연구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기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표, 기, 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씩 채워보세요. 표, 표현하기, 기, 기록하기, 요, 도움 요청하기. 네, 좋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편했던 순간의 감정과 바람을 정리하는 것은 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상 어떤 조치를 받더라도 다른 법적 책임에서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다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이제 빙고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모네모 워크시트를 펼쳐서 빙고판에 이 9가지 글자를 적어보세요. 네모네모 워크시트가 없다면 A4나 연습장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빙고판 만드는 시간 1분 드립니다. (3, 2, 1) 이제 빙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줄을 완성하면 빙고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상해, 모욕, 도움 요청하기, 기록하기, 표현하기. 자, 빙고를 완성했다면 하나, 둘, 셋에 맞추어 빙고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아직 빙고가 없는 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을 위해서 하나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자, 이제 빙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길었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